속도랑 가속도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오케이? 자, 속도라는 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죠? 뭐분의 뭐예요? 속도는 뭐분의 뭐? 시간분의 거리야. 오케이? 생각해보면 미분 자체가 그거 아닌가?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 그쵸? 그게 평균 변화율이고 그거에 극한을 적용하면 순간 변화율이 되고 그게 미분계수가 됐죠. 그리고 그래프상에 그게 기하학적 해석이 접선의 기울기였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속도도 평균 속도가 있고 뭐가 있겠어? 순간 속도가 있겠지. 순간 속도도 우리가 미분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야. 오케이? 일단은 봐봐. 자, 속도가 우리가 구하려면 어떤 물체가 움직여야겠죠. 자, 물체가 움직이는 거는 자, 직선 운동이 있어. 무슨 말이냐면 전진하고 후진밖에 없어. 그럼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어? 수직 낙하 운동. 어떤 물체를 공을 위로 올렸다. 그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밖에 없잖아. 그쵸? 근데 물체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평면 운동도 있지. 개미가 운동장을 움직여 이렇게. 무슨 운동이야? 평면 운동. 그럼 그때는 축이 두 개가 나와야 돼. X축, Y축. 파리가 이 공간을 날아다니는 거는 무슨 운동이야? 3차원 운동이죠. 그때는 축이 3개 나와야 돼. 공간 좌표가 나와야겠지. X축, Y축, Z축. 오케이? 근데 내 말은 우리가 수학 2에서 배우는 운동은 직선 운동. X축 하나만 나오면 돼. 수직선 하나만 나오면 되겠다. 알겠습니까? 네. 그쵸? 직선 운동만 배울 거고, 그럼 우리가 어떤 운동을, 그러니까 어떤 위치를, 수직선에서의 위치를 시간 t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겠지. 무슨 말이냐면, 봐봐. 자, 어떤 물체가 이 수직선 위를 움직인다고 해보자. 됐죠? 네. 자, 이 원점이 있고, 이게 뭐 움직일 거야. 근데, 자, 만약에 2초일 때 위치가 있고, 뭐 5초일 때 위치가 있고, 그죠? 네. 그거를 시간 t의 함수로 해가지고, 이렇게 예를 들면 표현할 수가 있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만약 2넣으면 2초일 때 위치가 되는 거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x에 만약에 2라 그러고, x에 5라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야? 2초일 때 위치고, 5초일 때 위치가 되겠죠? 만약에 내가 이거를 좌표를, 뭐라 할까? 4라 그러고, 뭐라고 할까? 8이라고 해보자. 됐습니까? 그러면 2초일 때는 4에 있고 5초일 때는 8에 있는 거지. 그러면 2초부터 5초까지 3초 동안 이렇게 움직인 거지. 그때 평균 속도를 구하래. 평균 속도란 뭐냐면 시간이 변한 것분에 위치가 변한 거잖아. 시간이 2초부터 5초까지 얼마큼 변했어? 3초 변했고, 맞습니까? 위치는 8에다가 4 빼면 4만큼 변했으니까 평균 속도가 3분의 4가 되겠지. 이런 거야. 이해했어?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건 평균 속도가 아니고 순간 속도, 순간 변화율을 구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 거냐면 볼게요. 자, 어떻게 하면 되냐? 임의로 자 볼게요. 자, 쌤이 위치를 자, 예를 들어서 x, y는 xt일까? 이런 식으로 t에 관한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고. 네. 됐죠? 네. 오케이? 그러면 일단은 평균 속도를 구해보자. 평균 속도. 자, 평균 속도는 자, 델타 t분의 시간이 변한 것분의 델타 t분의 x 다 배웠던 거야? x에 t 플러스 델타 t 빼기 xt 이거지. 이게 평균 속도지. 맞아. 이해감? 무슨 말이었어요? 무슨 말이야? 얘가 지금 뭐일 때? 시간이 변한 것분에 위치가 변한 거잖아. 맞습니까? 자, 그 놈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리미트 분모를 시간 t를 0으로 보내면 똑같아요. 리미트 시간 t를 얼로 보내면 0으로 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얘의 도함 t에서의 미분 개수가 되는 거지. 그럼 얘는 정확히 t에서의 순간 속도가 되는 거야. 순간 속도. 맞죠? 순간 변화율이 되겠지. 오케이? 그럼 걔를 표현하는 방법은 위에가 x니까 자 dt의 dx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이해했죠? 그러면 얘가 순간 속도가 된 거야. 속도는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v라고 쓴다. v. 속도는 v야. 속도가 영어로 하면 velocity라고 한단 말이야. velocity. 알죠? 그래서 우리가 vt라고 한다.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옵니다. 알겠죠? 네. 어려워? 쉬워? 쉽지? 오케이? 네. 자, 근데 이번에는 속력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속력. 속력과 속도는 뭐가 다를까, 얘들아? 속도는 만약에 위치가 얘가 더 커, 작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봐. 볼게요. 여기에서 수직선 위에서 요 점으로 움직였어. 그럼 속도가 양수야, 음수야? 분모는 무조건 양수. 시간은 무조건 양으로 흐르니까. 그렇죠? 시간이 양수니까, 분모는 양수니까, 분자가 얘 빼기 얘니까 양수겠지. 확실하죠? 네. 그럼 속도가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그럼 속도가 양수일 때는 이렇게 가겠죠? 네. 그럼 전진이라고 하고. 이렇게 속도가 음수면 후진이겠지. 네. 그럼 속도의 부호에 따라서 전진이냐, 후진이냐, 그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지. 네. 이해했습니까? 네. 오케이? 근데 속력이란 건 뭐야? 속력이란 것은 운동 방향과 상관없이 속도의 절대값이야. 누구의? 속도의 절대값이야. 예를 들면 속도가 한 번은 5고 한 번은 마이너스 8이야. 속도가. 그 속도가 5가 커, 마이너스 8이 커. 5가 큰 거야, 당연히. 그치? 그죠? 근데 속도의 크기, 빠르기, 누가 더 빠른 거야? 얘가 더 빠른 거지. 얘는 앞으로 가고 뒤로 가지만, 맞습니까? 빠른 거는 얘가 더 빠른 거지. 그럼 어떻게 비교해? 절대값을 붙여서 비교하면 되는 거지. 그게 속력이라고. 속력은 뭐다? 속도에 뭘 붙인 거야? 절대값을 붙인 거다. 빠르기다, 빠르기. 알겠습니까? 네. 자, 근데 그러면 내가 위치가 변했으니까 위치를 시간의 함수로 표현했어? 그럼 미분하면 위치의 변화율이 되지. 그걸 속도로 한다고. 쉽게 말해서 위치의 변화율이야. 위치를 시간 t로 표현해. 그런 다음에 미분해 주세요. 그럼 위치의 변화율. 됐지? 그럼 변화하는 것은 뭐든지 우리가 변화율을 구할 수 있어. 그럼 또 뭐가 변할까? 야, 물체가 움직이면 위치만 변하는 게 아니고 속도도 변하지. 아니, 어떤 물체가 빨리 움직였다가 느리게 움직였다가, 그치? 속도도 변하는 어떤 값이잖아. 그럼 속도도 뭐가 있겠어? 변화율이 있겠지. 그럼 속도도 마찬가지로 시간 t로 표현해. 그럼 vt 하게. 그럼 속도의 변화율이라는 것은 자, 델타 t 시간이 변했어요. 맞죠? 그 다음에 자, 속도의 변화량은 이렇게 되겠지? 얘도 마찬가지로 델타 t를 어디로 보내자? 0으로 보내면, 그렇죠? 우리가 미분계수의 정의를 통해서 얘가 뭐가 됩니까? 자, t에서의 미분계수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속도를 미분한 건데, 속도를 미분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가속도라고 한다. 무슨 속도? 가속도. 가속도는 AT 이렇게 적어. A는 뭐의 약자야? acceleration. excel 들어봤지? 가속하다. 오케이? acceleration. 말 이해 가죠? 오케이? 그럼 가속도의 크기는 어떻게 구해요? 가속도에다가 뭐 붙이면 돼? 절대값 붙이면 되겠지. 오케이? 네. 그럼 최종 정리를 해볼게요. 자, 정리를 하자면 이거죠. 자, 위치가 있어. 위치. 그러니까 수직선 위에 움직이는 그 운동을 시간 t에 대해서 위치를 표현할 수 있겠지? 네. 그럼 걔를 갖다가 미분했으면 이렇게 표현할게요. 네. 미분하면 뭐가 되고? 속도가 되고. 속도가 되는 거야. 속도가. 오케이? 다시 속도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 가속도가 된다 이 말이지. 끝난 거야. 끝. 이게 최종 정리가 되겠죠? 네. 자, 그런데
자, 그러면 우리가 속도 문제를 가보면 봐봐. 속도란 것은 이거야. 그냥 위치를 시간으로 표현한 다음에 미분해줘. 위치의 변화율이야. 그게 속도죠? 네. 위치의 변화율, 속도. 위치의 변화율, 속도. 됐죠? 네. 그러면 변하는 건 위치만 변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많은 것들이 변해. 예를 들어서 쌤 키도 변하지? 변했었나? 그치? 쌤 키도 변하고 모두 변해. 몸무게도 변하고 모두 변해. 몸무게도 변하고 키도 변하고 그 다음에 그 먹는 양도 변하고 그죠? IQ도 변하고 다 변하잖아 모든 게. 그쵸? 그쵸? 아니면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의 GDP도 변하고 경제 성장률도 변하고 금리도 변하고 다 변하지. 그 어떤 시간마다의 그 값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래프로 그릴 수가 있는 거고. 그쵸? 그래서 우리가 다 미분이 어디 가든 쓰인다고. 경제학을 가든 경영학을 가든 그치? 너네가 문과를 가든 그치? 아무튼 간에 변하는 모든 것들은 시간 t로 함수를 만들 수가 있어 없어? 있지? 그런 다음에 어떤 변화율 순간 변화율을 궁금해. 뭐 하면 돼? 미분하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이냐? 자, 어떤 양이는 괜찮아요? 그게 길이가 됐든 그게 넓이가 됐든 그게 부피가 됐든 심지어는 GDP가 됐든 온도가 됐든 오케이? 그놈을 이 길이를 보통 우리가 L이라고 하나 L 길이를 T로 표현해 이거죠? 넓이를 T로 표현해 부피를 T로 표현해 이런 말이야 그죠? 걔들을 다 뭐 해주면 미분하면 길이의 변화율 끝. 미분하면 넓이의 변화율 끝. 미분하면 부피의 변화율 끝. 이거죠. 이해했어요? 네. 오케이? 좋아요.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필수 예제 33번.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X가 다음 3차식이죠? 네. 그때 3에서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라. 열나 쉬운 거야. 자, 위치가 이렇게 생겼으면 속도는 미분하면 된다고? 미분할 줄 알아 몰라? 알아요. 가속도는 한 번 더 미분하면 된다고? 한 번 더 미분 이렇게. 됐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다가 3 넣으면 속도가 되겠죠? 네. 그럼 속도는 뭐가 돼? 3 넣어봐. 27에다가 18 빼면 뭐가 되겠어? 9가 되겠지? 자, 가속도는 여기다 3 넣겠지? 네. 18 빼기 6이니까 12로 구할 수가 있겠다. 알겠습니까? 네. 전 P가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위치를 구하래. 자, 보세요. 운동 방향을 바꿀 때야. 자, 얘들아, 운동 방향을 바꿀 때는 언제일까? 일단은 얘가 지금 속도야, 속도. 맞습니까? 네. 그럼 속도가 양수면 전진, 네. 음수면 후진. 오케이? 그러면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2차 함수인데 이거 그리는 거는 심중먹기야. 인수분해하면 3t로 묶으면 t 빼기 뭐야? 2가 되겠죠? 네. 자, 그릴 건데 생각을 해보면 자, 얘는 t축이고 얘는 속도 v인데 볼게요. 얘는 t는 음수일 때는 그릴 수 있어 없어? 시간은 음수는 없어요. 네. 오케이? 음수가 있으면 좋겠네.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죠? 근데 시간은 음수가 없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0과 2를 지나게. 맞습니까? 네. 그러면 0부터 2까지는 속도가 뭐가 되는 거야? 음수자, 음수. 여기는 후진하는 부분이지. 그러면 얘는 양수지. 이때는 속도가 양수니까 전진하겠지. 네. 그럼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2초일 때지. 2초일 때, 이때는 순간 0이야, 그지? 그러니까 후진했다가 2초 때 딱 순간 쓰고 다시 전진하는 거지.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그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말은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순간이구나. 2초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때 뭘 구하래?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위치를 구하래? 은민아? 그 2를 갖다가 위치 함수 여기다 2를 집어넣겠지. 그러면 8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야? 12니까 뭐야? 마이너스 4였다 이 말이지. 그때 위치가 마이너스 4였다.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자, 넘어가세요. 자, 지상 25m 위에 위치해서 20m/s의 속도로 지면과 수직하게 위로 던진 돌의 t초의 높이를 x라고 하자. 오케이? 자, 가볼게요. 자, 짜라락 쭉 20 이렇게 됐나? 네. 그럼 얘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거지. 이렇게 20m 건물이 위에 올라왔어. 물체를 위로 던진 거야. 됐습니까? 그때 이 함수가 뭐냐면 높이를 위치라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높이를 x라고 했고 걔를 t, 시간 t 함수로 표현한 거야. 그럼 생각해 볼까? 여기 t 0 넣어 볼까? 0일 때는 25m 맞? 20m 왜 나와 이거? 25m지? 미안해요. 20 몇 m예요? 25m죠. 오케이? 네. 자, 0 넣으면 25m에 있는 거 맞지? 네. 딱 0초일 때. 그 1초이면 1 넣으면 뭐야? 40m인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지. 네.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이게 정점이 찍고 내려오겠지. 이런 식으로. 그 함수를, 높이 함수를 x로 주어진 거죠. 이해했습니까? 생각해봐. 1번 볼게. 돌을 던지고 3초 후에 돌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래. 그럼 속도란 것은 얘를 미분하면 되는 거죠. 자, 미분해보세요. 다 뭐예요? 20 마이너스 10t가 되겠죠. 자, 가속도는 뭐야? 마이너스 10이죠. 가속도는 항상 일정하네. 그러면 3을 대입하면 3초 후의 속도는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0이죠. 가속도는 그냥 마이너스 10이지? 확실해요? 확실해요. 자, 2번. 돌이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 요 순간에 걸린 시간을 구하래. 오케이? 이해 갔어? 그러면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야, 이 순간은 속도가 뭐가 되겠어? 이렇게 올라가니까 양수지. 이때는 다시 내려가는 속도가 뭐가 되겠어? 음수지. 따라와? 그러면 잘 생각해봐. 최고 높이에서는 속도가 뭐야? 쫙 올라갔어. 자이로 드롭 딱 쓰고 딱 내려가잖아. 그렇지? 그럼 이 순간은 속도가 0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확실해? 속도가 양수에서 음수 또 되는 그 순간이 0이잖아?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순간은 속도가 0일 때야. 속도가 0일 때라고? 그럼 속도가 0일 때야. t가 뭐야? 2다. 2초. 그때는 2초일 때 최고 높이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 말이고. 돌의 최고 높이를 구하래? 그럼 2초일 때 높이잖아. 2를 갖다가 위에 집어넣겠죠. 자, 25 더하기 40. 그쵸? 빼기 4, 5, 20. 맞습니까? 그럼 뭐가 되겠어? 45m다. 45m가 최고 높이야. 야, 그러면 이 말이네? 얘가 45m니까 최고 높이가 맞습니까? 몇 미터 올라간 거야? 20m 더 올라간 거지. 그치? 20m 올라간 거죠. 이렇게. 자, 네 번째는 돌이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를 구하래. 볼게요.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이야. 잘 생각해봐. 요 순간은 누가 0이야? 자, 올라갔다가 쭉 내려갈수록 더 속도가 빨라지는 거 알겠죠? 자, 이 순간은 누가 0일 때야? 높이가 0일 때지. 이때는 높이가 0일 때라고. 헷갈리면 안 돼. 다시 이때는 막 외우지 말고 생각하라고. 이때는 누가 0일 때야? 속도가. 이때는 위치가 0일 때죠. 높이가. 오케이? 그럼 이게 는 0하고 t 구할 수 있잖아? 그럼 양변을 마이너스 5로 나눠보자. 자, 두지 말고 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5는 0이다. 맞습니까? 그럼 인수분해하면 t 마이너스 5 t 플러스 1은 0이죠. t가 음수일 수는 없는 거니까 t가 몇 초야? 이때 t는 5초다. 맞습니까? 그때 속도랑 가속도를 구하래. 그럼 5를 갖다가 아까 구해놓은 이 v에 넣으면 뭐가 되겠어? 속도는 속도를 구하래. 그렇죠? 그럼 5초의 속도니까 20 빼기 50이니까 마이너스 30으로 구할 수가 있겠지. 이렇게. 이해했어요?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5번 볼게요.
원점을 은민아 네? 왜 그러는 거야? 다 듣고 있어요. 다 듣고 있어? 네.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T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 그렇죠? 네. 속도 그래프가 주어진 거야. 자, 봐봐. 그럼 속도가 이 순간 양수죠. 그때 음수지. 네. 그 이 물체가 원점을 출발했대. 자, 일단 얘가 어떻게 진행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첫 번째 볼게요. 자, 원점이 여기 어딘가 있었어. 그쵸? 0초부터 3초까지 속도가 양수지. 네. 그럼 이때 속도가 양수니까 전진한 거야. 얼마큼 전진한지 이거 가지고 몰라. 아무튼 전진은 이만큼 했어요. 쫙 전진. 오케이? 근데 전진할 때 잘 보면 처음엔 속도가 좀 빨라지지. 네. 그 이때 속도가 0이 아니야. 이때는 누가 0일까? 가속도가 0이야. 왜?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니까 가속도가 속도의 변화율이지. 그 말은 접선의 기울기지. 그럼 요 순간이 누가 0일 때야? 가속도가 0일 때고. 이해했습니까? 네. 자, 아무튼 간에 이거죠. 쭉 갔어요. 속도가 좀 빨라지지. 네. 어느 순간 느려져서 쭉 그래서 3초까지는 전진했어. 그래서 3초부터 5초까지는 다시 뭐가 되겠다. 속도가 음수니까 후진이겠지. 네. 근데 전진한 것보다 후진이 좀 더 작을 거 아니야. 네. 그럼 대충 이 정도까지 후진했다고 쳐보자. 됐습니까? 그럼 다시 속도가 뭐가 됐어? 양수니까 5초를 지나고 나서부터는 다시 뭐가 되겠어? 앞으로 쭉 간다 그 말이지. 네. 이렇게 진행한 거야. 알겠죠? 네. 자, 기억번. 3초일 때 운동 방향을 바꾼대. 맞아, 안 맞아? 맞죠? 속도가 양에서 음이 됐잖아. 맞죠? 두 번째. t가 2일 때 p는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 2초일 때 2초는 여기 있죠, 그죠? 속도가 양수니까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맞죠? 디귿번. 5초일 때는 가속도가 0이야? 아니요. 5초일 때 접선의 기울기 그려봐. 그치? 네. 얘는 가속도가 양수지. 확실해? 네. 확실해. 자, 쌤이 여기다가 옆에다가 똑같은 그래프인데 그게 속도 그래프가 아니고 위치 그래프랑 속도 그래프가 둘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위치 그래프면 다른 해석을 다르게 해야 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졌다고 해보자. 똑같이 얘가 3초고 얘가 5초고 얘들을 뭐라 할까? 얘 만약에 얘를 뭐라 할까? 1.5초? 1.5초고 얘 몇 초일까? 4초라고 해볼게. 이렇게 됐죠? 네. 그럼 얘는 어떻게 된 거냐면 얘는 요 순간에 누가 0이야? 이 속도가 0이지. 왜? 위치의 도함수가 속도야.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니까. 그럼 위치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속도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기울기 양수 음수. 양수잖아. 그러니까 속도가 양수니까 전진하는 부분이야. 이때 속도가 양수예요. 딱 속도가 이때 속도가 0 되는 거 맞죠? 그럼 얘는 속도가 내려가니까 속도가 뭐가 되겠어? 음수인 부분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맞죠? 그럼 여기 다시 뭐가 돼? 올라가니까 속도가 뭐가 되겠어? 양수인 부분이고 요 순간의 속도가 뭐가 되겠어? 0이죠. 그럼 여기서 운동 방향을 바꾼 건 몇 번이야? 2번. 이때랑 이때. 이 말이지. 요걸 봐야 돼. 만약에 이게 위치 그래프라면. 속도 그래프면 속도가 바뀐 걸 보면 되지만, 오케이? 위치 그래프면 속도가 접선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기울기의 부호가 바뀐 걸 봐야 된다고. 이해했어요? 오케이 바리? 오케이 바리. 36번 보자. 별표 치고 시험에 나올 확률 90%. 자, 키가 1.65m인 사람이 있습니다. 오케이? 자, 3m. 가로등 3m. 쫙.
당연히 키가 165인가? 아, 163. 아 맞다 163이지. 가로등 길이가 3m. 그 다음에 여기 다면이보다 좀 큰 다면이 언니가 있었다. 그죠? 1.65m 이렇게 쳐. 됐죠? 네. 근데 얘가 가로등 밑에서 출발한 거지. 가로등 밑에서 출발한 거죠 이렇게. 맞죠? 네. 그런데 출발해서 매분 90m의 속도로 걸어간대. 그럼 이런 가봐. 매분 1분에 90m니까 만약에 t분이 흘렀어. t분. 그럼 얼마큼 가겠어? 90t 가겠지. 맞습니까? 네. 시간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죠. 그럼 나는 얘는 여기 출발해서 얼마큼 갔어? 이렇게 출발 가서 얘가 90t 간 거야. 확실해? 네. 확실해. 오케이? 이 그림자의 머리끝에 움직이는 속도를 뭐래? 머리끝. 근데 생각해봐. 만약에 여기에 있으면 이 그림자가 머리끝이 그림자가 여기 찍히겠지. 네. 조금 움직이면 그림자가 머리끝이 여기 있겠지. 확실해? 네. 그럼 여기서부터 만약에 사람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였으면 그치? 머리끝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움직였겠지. 이해했습니까? 확실해 안 확실해? 확실하지? 그러면 봐봐. 머리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구하래? 그럼 머리끝의 그걸 길이 또는 머리끝의 위치를 t로 표현해봐라 그 말이야. 그게 속도니까 미분하면 끝이에요. 오케이? 따라왔어요? 네. 자, 그럼 생각해봐. 이게 지금 비례식을 사용하라는 거야. 볼게. 얘가 90t면 나머지 요 길이가 뭘까요? 라고 물어본 거죠. 네. 근데 봐봐. 삼각형이 요 삼각형 얘랑 얘가 닮았어 안 닮았어? 닮았지? 몇 대면 닮으냐면 3대 1.65죠. 네. 그럼 3대 1.65는 맞습니까? 내가 x라 할게 이거를 모르니까 볼게. 요놈 대 요놈이지. 3대 1.65는 긴 거. 요놈 대 요놈이니까 얘는 뭐야? 90t 플러스 x 대 x라고. 따라왔어요? 네. 확실해? 네. 오케이. 그러면 1.65는 뭐야? 분수로 하면 100분의 165? 100분의 165 90t 플러스 x. 맞지 얘들아? 쌤 반대로 했나? 잘했나? 잘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뭐야? 얘들이 곱하면 뭐야? 3x 맞나요? 3x 맞아요. 맞죠? 그럼 얘가 얘는 100분의 300이죠? 네. 그럼 100분의 165 곱하기 90t 맞습니까? 네. 얘는 넘어갈 거 아니야, 그죠? 네. 그럼 100분의 135인가? 나오겠지, 이렇게. 지금 이해 가니? 네. 그치? x. 그럼 나는 뭐, x를 구하고 싶은 거지? 그럼 거꾸로 135분의 뭘 곱한다? 100을 곱하자, 이렇게. 이 말이죠? 그러면 x만 남겠지? 그럼 100 약분되고. 그 나서 45로 약분 가능하지. 그럼 얘는 2가 되고 얘는 3이 되고 맞습니까? 또 약분하면 뭐가 돼? 55가 되겠지. 그러면 x는 뭐가 돼? 110t가 되는 거야. 110t. 맞죠? x는 뭐다? 110t다. 110t 이렇게. 오케이? 자, 그림자의 머리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구하라. 오케이? 그럼 일단은 이 그림자의 길이 몇이더라? 200t야, 200t? 이 그림자가 200t니까 속도는 미분하면 뭐가 돼? 200. 움직이는 속도는 200이다. 만약에 단위를 적어래. 그럼 미터 퍼 미닛 하면 되겠지. 알겠죠? 자,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이야. 이번에는 그림자의 길이네. 가볼게요. 야, 그림자의 길이는 그림자는 여기까지만 그림자지. 지금 그림자가 지금 몇이야 얘들아? 110t지. 그림자의 변화율을 구하래. 미분하시오?
답은 110. 끝. 알겠습니까? 이 문제는 그냥 비례식만 잘 세워서 이 그림자의 길이만 잘 구해주면 문제가 쉬워지는 거야. 알겠죠? 자, 37번 가볼게요.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동심원의 파문이 인다. 가장 바깥쪽 파문의 반지름의 길이가 매초 20cm씩 늘어나는 거죠. 돌을 던지고 나서 3초 후에 가장 바깥쪽 파문의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라. 그렇죠? 자, 볼게요. 일단은 동심원이 뭐예요? 중심이 같고, 오케이? 반지름의 길이만 변하는 그런 원이죠. 이렇게 계속 커져 나가는 거, 원이 계속 커져 나가는 거죠. 쭉. 이렇게. 따라왔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근데 매초 20cm씩 는데, 맞습니까? 그럼 이렇게 가면 t초가 흘러서 t초. 그럼 뭐가 되더라? 20t라고 쓸 수가 있겠죠.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근데 문제는 봐봐.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라. 일단은 넓이를 시간 t로 표현하자고. 그러면 반지름이 20t잖아. 그럼 넓이는 뭐예요? 400 t 제곱 파이. 요게 넓이를 t로 표현한 거지. 연락 쉬운 거야 지금 현재. 오케이? 근데 문제는 3초 후에 넓이의 변화율이지. 그럼 넓이를 뭐하자? 미분해서 3을 넣자 이 말이야. 오케이? 일단 미분 해볼게요. 자, 넓이를 미분하면 800 파이 t죠. 맞습니까? 여기다가 뭐 넣어라 그 말이야. 3. 답은 뭐야? 2400 파이가 답인 거지. 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38번. 반지름의 길이가 2cm죠. 오케이? 구 모양의 풍선에 공기를 넣으면 반지름의 길이가 매초 1cm씩 커진다고 한다. 공기를 넣기 시작하여 풍선의 반지름의 길이가 6cm가 딱 되었을 때 다음을 구하라. 일단은 반지름이 몇이야? 반지름 2죠? 현재 2였을 때, 그죠? 근데 풍선에 공기를 넣으면 반지름이 매초 1씩 커진대. 그쵸? 그러면 자, 반지름이 커졌어, 그죠? 그럼 새로 변한 반지름은 길이가 원래 2가 있었는데 매초 1cm 커지니까 t초면 t가 커졌겠죠, 이렇게. 확실해? 그죠? 자, 일단은 이게 9야, 9. 9의 건널비 공식은 4파이야 제곱 알아볼라요? 알지? 부피 공식은 3분의 4의 파이 r 3승. 이것도 알아볼라? 알지? 재밌는 거 알려줄까? 얘를 미분하면 얘야. 맞지? 오, 부피를 미분하면 건널비야. 아무튼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은 반지름이 2 더하기 t죠. 맞습니까? 맞지? 그 요놈을 건널비 공식에 대입하면 4파이에 2 플러스 t의 완전 제곱, 요게 건널비고 건널비 셈이 st라고 쓰자 이 말이지. 됐습니까? 이 건널비의 변화율을 구하래. 그럼 건널비를 미분해봐야겠죠? 자, 건널비 미분하면 자, 얘는 우리가 합성함수 이 정도 할 수 있는 거 알죠? 오케이? 일단 얘를 하나의 변수로 본 다음에 미분하면 8파이에 2 플러스 t고, 자, 얘의 도함수는 곱하면 어차피 1이잖아. 곱하면 안 하지? 알아 이거? 오케이. 근데 몇 초일 때야? 야, 반지름이 6이 되려면 몇 초야? t가 4초일 때지. 4를 갖다가 집어넣어주세요. 4 집어넣으면 뭐야? 6이잖아. 맞아? 다음 뭐야? 6, 8에 48파. 이게 변화율이 되겠다. 맞습니까? 자, 두 번째는 부피를 구하래. 자, 부피는 뭐야? 공식에 대입하면 VT. 자, 볼게요. 3분의 4에 파이에 2 플러스 t의 3승이야. 맞습니까? 자, 얘를 갖다가 미분하면
이해가 되지? 해볼까? 미분하면 3 나와죠? 4파이에 2 플러스 t의 몇 승? 제곱 되겠죠. 이렇게. 맞습니까? 여기다가 뭐 집어넣으래? 4를 집어넣으래? 그럼 6이잖아요. 그죠? 6, 6에 36 곱하기 4 하면 뭐가 돼? 144 파이로 변화율을 구할 수가 있겠다. 알겠죠?